안녕하세요. 제가 맞벌이하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제 시어머니처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분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다시 살게 해주신 감사한 분입니다. 제 부모님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력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납품받아 어묵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마치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의 주방에서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식당에서 요리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솜씨가 정말 좋으셨죠. 저도 학교를 마치면 공장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무역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가진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움은 있었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 실수도 많고 업무가 서툴러 야근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관리부의 정성호 대리입니다. 혹시 전화 받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정 대리님. 저는 민예린입니다. 이 시간엔 무슨 일이세요? 다행이에요. 다들 퇴근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예린 씨, 제 책상에 있는 서류 봉투 하나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책상을 살펴보니 서류 봉투 안에 보고서라고 적힌 문서가 보였어요. 대리님, 책상에 서류 봉투 있어요. 아, 다행이네. 10분 전에 발견했네. 오늘 밤까지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데 매출 통계 서류를 놓고 왔네요. 사무실에 갈 테니까 1시간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퇴근하세요. 아, 저 아직 일이 남아서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가 지금 간다. 이따 보도록 하죠. 얼마 후 대리님이 도착하셨는데 손에 초밥과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예린 씨, 저녁 아직 못 먹었죠? 저도 못 먹었거든요. 뭐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사왔어요. 초밥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함께 먹을래? 어머, 이런 것까지 다 산 거야? 감사하지만 죄송한데, 에이, 이건 동료 사이에서의 배려야. 배고파서 일찍 먹을까? 대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어요. 대리님은 제 부서의 상사로 회사에서는 차가운 이미지를 유지하며 무섭게 보이는데 항상 긴장돼 왔거든. 그러다가 퇴근 후에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니 의아했어요. 예린 씨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는 무뚝뚝하고 잘 웃지 않는데 완전 다른 모습이네. 나도 야, 원래 이런 게 내 성격이래. 농담도 좋아하고 직원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마음씨 좋고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어. 근데 직원들은 저를 만만하게 봐서 그중 한 명이 진급하려다가 속여서 강요 퇴사시켰어. 너무 당황스러웠고 감사팀이 조사했을 때 다행히 그 직원이 한쪽 일면으로 뻥을 치다가 들통나서 강요 퇴사시키기로 결정됐어. 근데 그 직원은 나에게 사적으로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했지만 그 배신감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무섭고 회사에서는 그냥 내 마음을 숨기고 일만 해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무적으로 사람들을 다루었어요.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교류는 진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오늘 대리님이 이런 모습을 다른 직원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린 씨 앞에서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얘기를 나누면서 대리님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게 되었고 동시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리님은 정말 제 조언대로 출근할 때 환히 웃으며 경쾌하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결제받을 때도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예전에는 혼자 먹었는데 이젠 직원들과 같이 먹고 커피도 사주시고 정말 변하셨어요.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예린 씨 말 듣고 제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역시 예린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대리님도 제가 서툰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도 다 대리님이 감수해 주시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저야말로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으며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 한 명과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3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여러 일을 하며 힘들게 형제를 키웠다고 합니다. 상견례 날 부산에서 친정 부모님을 맞이하러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두 분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셨는데 맨날 공장에서만 일하시다 보니 여행도 못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서울을 자유롭게 구경해 보세요. 우리 딸도 이런 모습으로 즐거워하겠네요. 오늘은 잘 해야겠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시니 편하게 대해주고 식사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처음으로 양복을 입는 모습이에요. 몇 일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시다 이 양복을 꺼내 입으셨네요.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인가 봐요. 오늘은 뜻깊은 날이니까 입으셨나 봐요. 양복을 입고 공장 일도 계약했고 딸이 태어난 날도 이 양복을 입으셨다고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일들이 잘 풀리나 봐요. 좋은 행운이 딸에게도 전해지길 바라시며 오늘도 이렇게 오셨나 봐요. 아버지도 이제 부모님을 떠나가실 생각이 드셔서 그런 거겠죠?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어이쿠 좋은 날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아직 어린아이라 느끼는데 부모님도 눈물을 억지로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 타고 드디어 상결롱을 찾았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한일세, 상결롱에서 주인 부인이랑 만나서 설레이고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당신을 보러 와서 기뻐서요. 제 어머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시니까 먼저 식사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엄마와 아빠가 오실 텐데 먼저 식사하려고요. 여기는 최고급 한정식집이라 시어머님께서 직접 예약하셨어요. 실은 시어머님을 처음 뵙게 될 거라 긴장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먼저 음식을 시작했어요. 최고급 요리들이 풀코스로 차려졌고 시어머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 뵙네요. 저는 미네린입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만나뵈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 너 예린이구나. 만나뵈어야 했는데. 바빠서 약속 날짜를 못 잡았다고 그러는 거야? 아휴.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한자도 참 닮아서 그런지 참 차분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상하게 시어머님이 아버지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으면서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더라고. 이상한 거 생각해도 둘 다 아무 말 없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내가 음식점 체인점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한테 신경을 잘못 썼어. 결혼식 준비도 시어머니인 나한테 맡겨져야 했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다 잘했다고 해. 시어머니 정말 잘 키웠어. 우린 부산에서 가공식품 공장을 하고 있는데 바빠서 예린이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도 예린이 혼자 알아서 잘했어.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 사돈이 많이 가르쳐줘. 아유, 가르치고 말고 할 일 있어?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사돈 걱정 안 해도 돼. 잘 보듬어 줄 테니까. 그런데 예린이 아버님은 하신 일은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듯이 보여. 공장은 잘 되고 있지만 건강이 워낙 좋아서 아파도 잘 지내고 있어. 사부인도 못할 게 없어. 자식들은 잘 키우고 사업도 잘 되고 나야말로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참았습니다. 식사 도중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며 챙겨주셨어요. 엄마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았지만 딸에 잘 부탁해주는 마음에서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견례는 잘 끝나고 한 달 후에 식을 올렸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관리를 하느라 바빴고 주말에도 시댁을 방문하면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했을 만큼 바빴다. 어머니는 우리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봉투에 용돈을 넣고 메모를 같이 남겨놨어요. 예린아, 오늘도 바빠 보여서 미안하구나. 조만간에 큰 사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남편이랑 이걸로 마시는 게 실례치 않을까봐 내일 용돈 봉투와 함께 이렇게 손글씨로 쓴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저에게 상냥하시고 관대한 시어머니세요. 남편과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공동 프로젝트를 맡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시댁 방문을 소홀히 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겠죠? 시간 되시면 오늘 퇴근하고 우리 식당에 오세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을 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혼자 오셔야 해, 혼자. 응, 계속 수상해지는데. 알았어. 일 끝나고 동서에게 갈게.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저녁을 먹어. 알았어. 그럼 뵐게. 동서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의아했어요. 걱정되어서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돼요. 오늘은 너 혼자 퇴근해. 내가 약속이 있어. 알았어. 편하게 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 동서에게로 갔어요. 형님 오셨어요. 시작 먼저 하시고 저기 식사 준비해둔 거예요. 제 식사부터 하세요. 저희가 소고기를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드세요. 알았어요. 제가 조금 숨을 돌리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이 소고기가 비싼데 대담하네요. 그러게요. 요즘 일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영양 보충을 시켜드리려고요. 어디 한번 많이 드세요. 그래, 많이 드겠습니다. 그나저나 할 얘기가 뭔데요? 아, 그거죠. 형님께 말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엄마가 요즘 주말에 계속 바쁘시다고 하시면서 집에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다가 저희 엄마를 한 번도 못 뵀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엄마가 주말마다 부산으로 가신다던데요. 부산에 체인점을 가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네요. 우연히 방을 청소하다가 엄마의 화장대 위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형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무래도 매주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집에 가실 때 이러하다는 이상한 일이 있을까요? 동서가 뭔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죠? 설사 우리 친정집에 갈 이유가 있다면 함께 가야 하는데요. 저희가 뭐라도 말씀해야 할까 싶어서 심각했죠. 그렇구나. 아, 미안해요. 너무 과장한 말투였나 봐요. 형님께 괜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덕분에 오늘 고기 맛있게 먹고 갈 수 있었어요. 제가 동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았고 그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연락처와 공장 주소를 물어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없어요? 우리 어머니 잘 지내죠? 시어머니도 자주 만나시며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가 바빠서 얼굴을 못 보다가 혹시 주말에 우리 집에 내려오신 적 있나 궁금하다며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멀리까지 왜 오시나요?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단지 물어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잘 계시는 거죠? 공장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계시나 봐요. 요즘은 주말에도 공장에 가신다고 하던데 그럼 무슨 이유로 왜 가는 거죠? 이런 말을 했더니 엄마가 너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셨고 아버지 얘기하자 흥분하셨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야 해. 맞아. 그래. 그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정서방이랑 시어머니께 잘해야 해. 알았어. 엄마.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하며 절 자책하면서도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집에 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근데 어머니 어떤 분이셔? 예를 들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혼 생각은 안 하셨어? 아유, 우리 엄마. 오직 돈 버는 것만 생각했어. 우리 형제 안 굶기려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만 모으셨지. 그러니 남자 사귈 새도 없었고 당연히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으셨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 어머님처럼 능력 좋으신 분이 외롭게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워서. 그 좋은 나이에 여자로서의 행복은 못 누려보셨을 거 아니야?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짠해서 대신 식당 일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본인 식당도 마련하고 그게 또 잘 돼서 전국 체인점까지 하게 됐으니 어머님께서 정말 큰 성공을 이루신 어머니는 여장부 스타일이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남편과 얘기를 듣고 나니 전에 했던 오해가 부끄러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 이번 생신에 우리 식구들 모두 괌 여행을 가볼까요? 패키지로 알아봤더니 비수기여서 상당히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해요. 괌도 좋으세요? 하는 제안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이고, 예린이가 준비해줘서 고마워. 근데 괌은 좋지만 제가 더 가고 싶은 곳은 부산이에요. 부산 바다를 보고 맛있는 회를 먹고 싶어요. 라며 부산 여행을 원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 적이 없어 부산 실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의견에 따라 부산 여행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가요. 그리고 간 김에 저희 부모님도 만나시면 되죠. 아빠한테 맛있는 회도 얻어먹고요. 그럴까요? 시어머니 표정이 밝아지며 굉장히 들떠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 생신날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바다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한참을 서 계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지금 혹시 오시는 곳에 아니야?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엄마가 부산 좋아하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형이랑 같이 해서 자주 놀러 왔을 텐데.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공장 보고 싶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공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동할까요? 오, 그래, 그래, 그래. 사돈 기다리시겠다. 얼른 가자. 차 타고 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내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 날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부모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사부인, 얼른 하세요.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이네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니까 저희가 영광입니다. 해들이 저 생일이라고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사돈도 뵙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안 싸던 생신이라고 해서 제가 솜씨 발을 다했어요. 사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많은 요리를 사돈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원래 요리사여서 음식을 엄청 잘해요.
어머니는 해산물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부산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물로 모두 준비해 주셨대요. 어머나, 오늘 몸보신 실컷 하고 가자고. 너희들도 많이 먹어라. 아이고, 성호야. 내가 트렁크에 명품을 안 가져왔네. 트렁크에 있는 것들을 꺼내 가져다 주겠나? 트렁크에요. 제가 가져올게요. 남편은 트렁크를 열고 놀랐어요. 명품 구두, 명품 코트, 명품 시계, 모두 비싼 선물이 가득했어요. 처음 방문하는 집에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준비했어요. 아니요, 이거 처음 분명품이죠. 아유, 비싼 것들을 사줘서 감사한데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은 없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님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 편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우리 부모님은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어요.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했고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바닷가로 바람 쐬러 나갔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부담돼요. 이제는 그 일을 잊으세요. 한 번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정식 씨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날 상견례 식장에서 청식 씨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저도 그날 춘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엄마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사귄 사람으로 알고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기념 부산 여행을 잘 마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회사 장부를 관리하는 서방님이 궁금해했어요.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어? 다 부산은행으로 송금됐는데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며칠 뒤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 일이 뭔지 조용히 말해줘요. 경리부장이 올 거야? 회사나 부장의 횡령 사건으로 도피한 거야.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경리부장인데 내 아버지가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와서 아버지가 가장 신임 있는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도피했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 내가 처음에도 믿지 않았어. 근데 몇 년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책상 위에 그동안 조금씩 훔쳐낸 통장들이 있었는데 총 합쳐서 매우 큰 액수가 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할 테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신고했더니 지금 수배 중이란다.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경리부장이 100억을 투자해서 모두 날려버리고 도피한 거래인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팔렸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근데 천국으로 도피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 말로는 참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가정의 재산인데 어떡하지? 엄마,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셔?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잠을 자지도 못해. 30년간 소중히 일한 회사가 한마디에 망한 것인데 마음이 참을 수 없단다. 어제 아버지가 파산 신청하고 온 것 같다고 한다. 아,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전화를 끊고 팀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며칠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여보, 잘 지내시고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계세요. 요람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회사 직원이 100억을 횡령한 후 도망가서 경찰에 지명수배를 당했다는데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그 100억은 부모님의 재산이었는데 결국 아빠가 파산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 돈을 회수해야 할 텐데 잡아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이미 날아갔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 아빠가 파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자식을 잡아내서 돈을 찾아야 할 텐데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겠네요. 저는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휴가를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급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님과 당신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돌봐주어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금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난 후 부모님을 돌봐줘야겠어요. 부모님께서 얼굴이 힘없고 속상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유가 없으면서도 볼편이라고 찾아온 건 미안해요. 아빠가요. 진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버지도 막까지 쉬어가며 이제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계속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진 않죠. 그래서 엄마, 아빠부터 챙기세요. 저는 빨리 죽고 싶어져서 식사를 차렸습니다. 안 드시겠다고 해도 강요해서라도 먹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와 격리 관계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나쁜 놈한테 연락이 온 게 있는지 확인하러 다녔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집을 다녀왔다고 하니까요. 사장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동철아, 너네 형 연락 온 게 없나? 라고요. 나란 인간이 어디 있는 거냐고 하시더니 사장님이 참 면목이 없으세요. 제 형제 결혼할 때 전세방을 찾던 당신은 제가 알기로 큰 돈을 주셨고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주셨는데 형이 그렇게까지 사장님을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자식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버린 자식이라며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지금 형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간을 꼭 잡아가서 사장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퇴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요. 어머니, 당신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심장 상태가 안 좋으신데 너를 잘 챙겨주는 서정리가 지금 우리 집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부터 몸부터 잘 챙기세요. 이러다가 걱정이 되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강 부장이 전화 오면 나에게 꼭 알려줘. 나는 먼저 경찰서로 갔어. 나는 이번에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의 피해자 민정식 씨의 딸이에요.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우리도 전국적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조사하고 있지만 사건이 주도 면밀해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두가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고 지불하니까 카드 내역이 없어서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도주하다 보면 모텔이나 식당을 이용할 텐데 의도적으로 현금만 사용하니까요. 또한 휴대전화를 사건 당일에 바꿔버려서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힘들 것으로 알지만 좀 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니까 부디 용의자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부모님께 같이 서울로 가자고 말했어요. 두 분이 집에 와서 당분간 같이 지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대로 서울로 가기 꺼려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휴가를 내다니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상황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서방도 두 분 걱정 많이 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더니 그 사람을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하게 되니 서울로 와서 기운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불안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우리 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이 일은 우리 부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니까 너희들까지 괴로워하게 하고 싶지 않아. 여보야, 매일 동생 집에 가는 것도 좋지 않아 보이고 당신을 한순간도 못 보면 불안하고 걱정돼. 그래서 우리 당분간 딸이 집에 있는 것 같이 살아보자. 응, 그렇게 해야겠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지 알아. 그럴 거면 당신이 서울에 혼자 있고 난 결코 부산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니? 네, 아빠가 고집 센 사람이라면 결코 안 가는 사람이야. 알았어요. 여보야, 함께 가자고 안 했으니 조금 친정 방문 좀 하세요. 알겠어요. 대신 매일 전화할 테니까 전화 잘 받아줘야 해, 그래? 예린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회사 업무 잘 처리하고 정서방 잘 챙기세요.
나는 우리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와 친정일에 대해서 고민 중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신데 저희 가족이 걱정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후 늦은 밤에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는 내가 지금 집에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아빠가 아파해서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나는 급조했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차 안에서 총을 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목숨은 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는 진정하라고 말했고 아버지에게는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에 있는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살을 시도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였어요. 둘은 뭔가 비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순간에 엄마가 뒤에서 제 입을 막았어요. 엄마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 시어머니와 동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예린아, 말이 좀 길겠지만 이거 해야 돼. 엄마가 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와 부산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아까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고 안상도는 당신을 찾아다녔다고 하던데.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 혹시 연인 사이였어요? 뭐라고? 아휴,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 20년 전쯤에 새벽에 고기 빼서 선적해온 고기 가지러 가던 중에 한 여자가 포대기에 갓난아이는 없고 서너 살 되는 아이는 손에 잡고 바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위험을 직감했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 허적했답니다. 난 빨리 헤엄쳐가서 아이들이랑 그 여자를 구했어. 얘기를 듣자 보니 여자는 남편이 암투병하다 먼저 세상을 떠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아이들과 세상을 등지려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였더라고 보니 행색이 초라했고 며칠을 굶었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남편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집엔 전기수도도 끊기고 쌀 돈도 없이 힘들게 지내다가 남편 살았을 때 놀러온 적이 있는 부산 바다가 생각나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 데리고 온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난 우선 공장으로 데려가서 밥을 해서 먹이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 그리고 난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말은 못했는데 내가 작은 가게라도 마련해서 살아가라고 돈을 드렸지. 애기 엄마는 절대 안 바뀌었다고 했지만 내가 정 그러면 꼭 성공해서 나중에 갚으라고 했어. 아 그래야 받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 후에 애기 엄마는 식당을 계약했다고 한 번 연락이 왔었지. 하지만 그 후에 나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연락이 끊겼었고. 그러다 예린이 상견례 때 만난 사돈이 바로 그 애기 엄마였던 거야. 보자마자 눈물이 빈 돌더라고. 그 상황에서 아는 체도 할 수 없고 사돈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날 쳐다보던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 후에 당신이나 예린이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 했다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후 시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만이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며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좋은 장소에 가며 공감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어 가끔씩 돈을 보내주셨다. 아버지는 돈을 거절했지만 예전에 주신 식당 경영 자금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돈을 보내주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시어머니는 급히 운전을 부탁했으며 함께 아버지를 뵙기 위해 내려갔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본 시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간호할 것이라며 가방을 풀어놓았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좀 곤란한데요. 사위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아빠가 어머니를 구해주셨고요. 그런데 왜 아빠는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예린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사돈 어른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부인도 몸 좀 쉬게 해주세요. 사돈이 옆에 있어서 많이 힘이 됩니다. 사부님의 희망대로라면 그 사람을 옆에서 간호해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부인 사돈 오루는 저한테 특별한 분이십니다. 일어나셔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시도할 테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내 최고 의사에게 수술을 맡겨 잘 진행되었습니다. VIP 룸으로 옮겨 최고급 장비로 세팅하고 실력 있는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은 시어머니와 함께 부담했지만 아버지는 일주일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엘이나 저가 옆에서 챙겨드릴 테니 내가 출근하지 마세요. 회사 일 많이 하다 보니 걱정이 되니까. 내 어머니 성우 씨가 널 대신해서 업무를 맡겨주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니 회사 가서 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아빠 깨어나시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결과이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잠시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얼른 기운을 내세요. 저도 발걸음이 떨렸지만 회사 업무 때문에 서울로 가야 했어요. 사돈은 어젯밤 잠을 못 주셨을 텐데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요? 더 이상 영 차리지 말아요. 사돈께서 빨리 나아지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시어머니는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아버지 곁을 지켜주셨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깨어나셨어요. 여긴 어디죠? 아이고, 사돈께서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깨어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제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너무 신경 쓸 겨를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렇게요. 어머, 그랬군요. 사돈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최고 실력의 의사분을 소개받아서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돈께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시겠죠. 아버지께서는 얼마 후에 퇴원하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공장 문을 닫아 경매까지 치러진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부모님은 힘든 상황에 처해도 우리에게 말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아버지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격리부장의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니 더욱 궁금하네요.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밤 9시에 만나기로 했어. 형 말로니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아이고, 이제야 전화가 왔구나. 정말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연락 주셔서 고마워. 알겠어. 나 밤 9시에 거기가 있겠어? 약속 시간에 포장마차에 가니 격리부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부자 아니라 봉서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야? 사장님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였나 봐요. 아니야, 울지 마. 그만 울어. 자, 이렇게나마 와줘서 고마워. 자, 다 털고 소주 한잔 하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같이 한 잔 마시고 싶었어. 자수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배신한 죄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렇다. 잘 생각해. 봉서야, 내 돈 100억을 잃은 것보다 사실 친동생처럼 생각하던 내가 나한테 배신당했던 게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동시에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오늘 확인한 것만으로도 난 정말로 고맙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해져서 다음날 격리부장은 자수했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알게 되어 저와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부산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새로 이사간 집을 찾아갔고 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장도 집도 다 넘어갔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그동안 살았어. 사돈 너무 섭섭하네요. 사부인과 사도 어른을 친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한 건 전람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아유 사부인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염치가 있지 병원비로 수억을 쓰셨는데 집경매로 넘어간 거 아시면 사부인이 또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 아직 쌩쌩해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사부인께 더 이상 신세질 수 없어요. 너무 완강하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해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아빠 몸도 다 회복이 안 됐는데 저렇게 힘든 일 하시면 다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너무 걱정돼요. 예리나 나한테 방법이 있다. 봉서야, 내 돈 100억을 잃은 것보다 사실 친동생처럼 생각하던 내가 나한테 배신당했던 게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그래서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부산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아버지를 찾으라고 일하고 있는 수산시장에 갔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게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장님은 아버지가 잘 요리하고 페이도 높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아버지를 고용했고 아버지는 능력을 발휘하여 몇 달 안에 그 식당을 유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당에 찾아와서 사돈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돈이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급히 사돈을 이 식당의 요리사로 고용한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돈은 식당을 성공하기 위해 아버지를 고용하고 사장님은 사돈이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1달 동안 사돈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 사돈을 요리사로 고용한 것입니다. 알지 못했겠지요. 저가 어찌할지 망설였을까요? 이젠 돈 식당을 잘 운영해주세요. 어렵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돈, 윤회 어찌 갚아야 할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과 오래오래 식당을 잘 운영하시는 게 빚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으로 열심히 일해서 대박집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식당이 커지니 예전 공장점 직원들과 월급 많이 주고 일을 시켜서 고용을 돕고 아버지는 여유를 갖추시고 나서 보육원과 양로원에 기부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은 노숙자를 위한 급식소도 운영했습니다. 더불어 돈 없어 대학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까지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촌님께 사업을 물려주시고 가끔씩 바람 쐬러 내려와 부모님 식당에서 사시며 함께해요. 남편은 본부장, 쟤는 부장으로 승진해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훌륭한 부모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미래에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